직장인 개념 쏙쏙 통합사회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오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단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단원의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윤리 과목을 공부할 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와, 여기 더 너무 재밌는데? 더 잘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 내년에 선택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울 바로 6단원의 주인공은, 핵심 개념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정의하고 정의, 사회 정의라고 나와 있죠. 불평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지, 이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윤리 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와 불평등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01 파트에 보시면 정의가 뭐야? 그리고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정의가 뭔지 모르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정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관. 이 다양한 정의관에서 이 정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정의에 대해서 말한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진짜 유명한 롤스라고 하는 학자 들어봤나? 그래서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평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곧 정의의 실현이기도 해요. 공정해지는 것이 정의의 실현인 거거든. 그래서 불평등의 해결 방안 가운데서 사회보장제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건 2학년, 3학년 선택과목 사회문화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이 6단원에서 1, 2, 3 이게 막 중단원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 다만 6단원은 정의하고 불평등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1하고 2는 정의에 대한 얘기, 3은 불평등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 번만 되새기는 거야. 그게 진짜 공부예요.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할 겁니다. 얘를 19강에서, 얘를 20강에서, 얘를 21강에서. 자, 앞으로 3시간 동안 정의와 불평등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01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자, 시험 문제에 정말 잘 출제되는 건 얘예요, 얘. 실질적 기준. 얘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실질적 기준이 주인공이야. 근데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정의가 뭔지 알아야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이야기할 거 아니야. 따라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출제되는 실질적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진짜 많이 들어봤던 얘기잖아. 정의롭게, 정의롭지 않아.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막상 정의가 뭐냐? 라고 말하면 잘 말할 자신이 없지. 그치? 자, 그리고요. 특히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이거는 같이 짝꿍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얘가 주인공. 100% 학교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모의고사도 엄청 얘를 좋아합니다. 됐어요? 자, 머릿속에 6단원 반복합니다. 6단원 정의와 불평등이 주인공. 01, 02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03은 불평등의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자, 01 왔어요. 01 왔어. 정의란 무엇인지 공부할 거고 정의의 실질적 기준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정의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가 뭔지 나 안 보여줄 거야. 저희가 뭔지 안 보여줄 거야. 저희가 뭐야? 얘기해봐. 어렵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들어봤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돼도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 정도일 텐데 읽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막상 정의란 무엇인지 얘기해 보라 그러면 잘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
여러분이 사실 이 영화를 볼 수는 없는 건데 많이 봤을려나? 아니면 줄거리를 진짜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 영화 베테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화 베테랑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아나무인의 진짜 버릇도 하나도 없는 재벌 2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의 회사에 다니는 이제 그 트럭 운전을 하는 이제 기사분이 있어요. 근데 월급을 계속 밀려서 월급을 못 받은 거야.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 내 밀린 임금을 되돌려 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 아나무인의 그 재벌 2세가 딱 본 거지. 뭐야 저 사람. 자기네 회사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만 원 못 받았다고 일리 오라고. 그러더니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기 수행하는 막 덩치 좋은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면 돈 주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당연히 못 이기지. 막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치료비하고 그 다음에 뭐 임금하고 하면서 돈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어때? 자, 진짜 저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어때? 진짜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정의가 뭔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막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정의롭지 않은데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예, 재벌 2세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럼 정의는 뭘까? 그렇죠. 어렴풋하게 감이 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면, 그치. 공정하게 자신의 몫을 분배받는 것.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 사람은 그 택시가 아니죠. 그렇죠. 트럭 기사는 자기가 일을 했고 일한 만큼 그 임금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 그치? 여러분 부정의한 상황, 불공정한 상황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한마디로 공정하게, 마땅히 자기의 몫을 받는 것. 이걸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자, 정의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예요. 예. 정의로워야지만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통합될 수 있어. 자, 여러분, 마땅히 자기의 몫을 받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고 해봐. 막 재력이나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막 좋은 회사 가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막 싹트겠지. 통합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정의가 있어야지만 사회 통합이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도 있어요. 네, 정의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 네, 이게 키워드입니다. 공정한 것. 마땅히 자기 몫을 받는 것.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 자유평등을 위해서, 사회통합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하고 사회가 통합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 반대 상황을 보시면 알죠.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정의를 얘기했어. 반복. 정의 뭐라고요? 마땅히 자신의 몫을 받는 것. 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오케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갖고 싶은 게 마음이 예, 돈, 권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너무나 가치 있는 게 많은데 그것들은 항상 어때요? 희소하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마땅히 각자의 몫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해됐어? 그치? 공정하게 마땅히 자기의 몫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기준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그 기준 짜자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땅히 자기의 몫을 공정하게 나누는 기준 첫 번째, 뭐? 능력. 두 번째 뭐? 업적. 세 번째 뭐?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막 이게 능력이나 업적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같은데 능력이 있다, 업적이 있다, 비슷한 거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죠. 자, 능력, 업적, 필요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세상엔 자원이 희소하니까 얘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의 3가지가 능력, 업적, 필요다.
봐요. 길거리 농구대회에 막 나갔어요. 친구들끼리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상금을 받았어. 상금 받았어. 이거 나 혼자 다 독차지하면 좋겠지만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 기준에 뭐가 있다고? 능력, 업적, 필요. 이제 학생 한 명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길거리 농구대회 우승 상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자고 하는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승한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거의 막 3점슛 10개 넣었잖아요. 제가 리바운드 막 거의 다 했잖아요. 기여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승하기 어려웠잖아요. 뭘까? 얘는 뭘 말하고 있어? 기준으로? 다시 봐봐. 능력이야? 농구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이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뭐냐면 기여한 사람한테 주자. 업적입니다. 업적. 리바운드 진짜 많이 하고 3점슛이랑 해서 막 진짜 많이 넣은 애. 걔한테 주자. 업적에 따라서 주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어. 두 번째. 지금 꼭 돈이 필요한 친구에게 주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팀에 진짜 어려운 친구 있던데 이게 우리 상금 그 친구한테 주면 좋은 곳에 쓰면 좋잖아요. 뭐지? 그렇지. 필요. 가장 그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이거 필요입니다. 필요. 이제 구분되죠. 그쵸?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친구에게 더 많이 주자. 걔가 이번에는 뭐 득점 많이 못했다고 해도 걔가 실력 키우면 걔도 좋고 나중에 우리 또 우승할 수 있고 더 큰 대회 나갈 수 있잖아. 다음에 또 우승할 수 있잖아. 실력이 뛰어난 애한테 주자. 실력이 뭐예요? 능력. 능력. 자,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 한 거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정의가 뭐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공정하게. 예? 그게 정의. 그러면 이 나누는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능력, 필요, 또 업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돼요.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냐면 바로 이런 거야. 자, 잠재력이나 재능에 따라서 분배한다. 이게 바로 뭐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능력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것에 따른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잠재력,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실력, 또는 재능에 따라서 분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뭔가 음악적 재능 이런 것들은. 그치, 선천적인 자질이지, 그치? 선천적인 자질입니다. 그리고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걸 발휘할 수 있는 데는 가정 배경이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제가 최근에 그들만의 영화 제목이 뭐였지? 이병헌 씨랑 이렇게 나왔던 이병헌 씨가 복서로 나왔던 영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다른 동생 박정민 씨가 이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재능, 듣고 악보를 볼지도 모르는데 듣고 다 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나와요. 봐봐. 이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배경에 따라서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죠?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정 배경에 따라서 그게 발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우연적 요소의 개입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이라고 돼 있어. 저희 사촌 동생이 서울에서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뭐 연수도 받고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뭐 그랬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은행에 들어갔어. 은행에 들어갈 때는 은행 막 면접 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면접관들이 이 학생 좋은 학교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이 사람 은행에서 일할 재능, 능력이 보이는군 하고 뽑았단 말이야. 근데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뒀어요. 자, 그 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때요? 사실은 그러한 재능이나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뽑지만 그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한다 못한다 또는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뭔가 정확하게 그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을 기준으로 분배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야. 이런 것들이 선지로 나온단 말이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업적과 기여에 따라서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적과 기여에 따라서.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업적에 따라서 여기 그대로 나왔으니까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업적. 예를 들어 리바운드 몇 개? 득점 몇 점? 뭐 이런 거야. 따라서 자동차 판매량 얼마? 뭐 이런 식이야. 따라서 얘는요. 업적과 기여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면 얘는 능력에 따른 분배랑 달리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객관화, 수량화 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자동차를 훨씬 더 많이 팔았으니까 보너스 이만큼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리바운드 훨씬 많이 했으니까 상금 이렇게. 물론 기준은 아주 정확해. 객관적으로 탁탁 판단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지. 서로 이기려고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요, 이 부분에 이제 업적에 따라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거나 또는 굉장히 가난하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1등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거든. 따라서 업적, 객관화된 어떤 수치화된 것에 따라서 평가해서 상위에 있는 사람한테 분배한다고 했을 때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자원이 유한하잖아. 사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보면 모두가 다 필요할 수 있거든. 그리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 또는 성취, 의욕 이런 것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겠죠. 앞서서 봤던 길거리 농구대회 상금 봐봐. 제가 가장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쟤를 주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해서 우승에 기여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뭐해? 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지금 쭉 적혀진 이런 부분들이 선지로 나와서 출제되는 부분들입니다. 됐어요. 어때요?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는 개념만 쏙쏙 하고 있어서 문제 풀 시간은 없었지만 여러분 오늘 한 개념 생각해 보세요. 정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분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업적, 능력, 필요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자꾸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정의관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